문학 시간에 관동별곡 바디바디 막 다 쪼개가지고 분석하고 있고 못하겠는 거예요. 대학을 가는 것보다 다양한 걸 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는 게 좀 저한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거든요. 네. 그게 What you're not changing, you're choosing인데 당신이 바꾸지 않는 건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주어진 게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이라고 하면 그 남들이 사실 내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사실 지나고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내가 있는 풀이 작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던 거지. 범위를 크게 보면 나 같은 고민하는 친구들 전 세계 엄청 많을 거거든요. 남들이 정해놓은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를 꼭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출판사 동양북스의 제작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정답의 기준이 높은 사회죠.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우려 섞인 시선과 참견을 들여하고 그러다 보면 온전히 나만의 방식과 속도로 내 길을 만들어가고 나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을 저도 경험했기에 다양한 선택지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요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오늘 인터뷰는 특히 그런 저의 초심을 떠올려 줄 것 같아요. 10대 시절부터 그런 사회 분위기에 좀 의문을 품고 모두가 정답이라고 하는 길보다는 자신만의 선택으로 나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참 당차고 용기 있는 친구를 좀 초대를 했는데요. 네,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혜입니다. 네, 다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뭐 처음 뵙는 분도 있으니까 소개를 네.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이름 다이앤으로 호주에서 지금 지내고 있고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 대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어요. 그리고 3년간의 워킹 홀리데이를 지내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일을 했지만 그중에서 건설 현장에서 팀리더로 일했다거나 아니면 장비기사로 일했던 경험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모은 돈으로 내돈내산 유학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는 한 2주 후면 졸업식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호주 간호사로 일하게 될 다혜이라고 합니다. 이게 딱 압축해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우당탕탕 어떤 이야기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앞으로 차근차근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들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하고요.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다이앤리라는 채널에 약간 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또 네.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호주 생활한 지 한 5년 정도가 됐는데 5년 정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겪은 고군분투기라던가 구직기 막 이런 것들을 다 올려서 좀 의미 있는 기록들을 해왔고 이번에 제 여정기를 담은 책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를 출간하게 되어서 요즘사 분들께도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대학 대신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선택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약간 한국의 이 K 학창 시절을 경험하면서 어떤 부분에 조금 의문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교육관이 제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 교육방송 프로그램에서 하버드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궁금해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하버드가 뭐 하는 데냐고. 그랬더니 하버드는 전 세계 수재들이 모이는 곳이야. 너도 공부 열심히 잘하면 갈 수 있어. 라고 가능성은 없겠지만 하셨는데 또 한마디를 하신 게 그런데 대학은 네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게 있을 때 가는 곳이지 남들이 간다고 해서 너도 갈 필요는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이제 머리 입력이 됐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정말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가는 곳이 대학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어요. 근데 우리 K 학창 시절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야자하고 맞아요. 이제 원하는 대학교에 그걸 붙어야 목표로 하고, 하죠. 네네. 그게 굉장히 학생들에게 중요한 목표, 골처럼 맞아요. 달려 있고 모두가 그걸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의 그런 교육관을 배경으로 자라면서 제가 본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학과를 찾는 게 아니라 대학교 이름을 먼저 보고 어느 학과로 턱걸이를 하면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사실 옆에서 저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의 현실은 나에게 재미있는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찾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학업 분위기가 저랑은 좀 결이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주변에 다 똑같이 입시 공부하고 있고 선생님이 뭐 오늘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네.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좀 다른 길을 꿈꾸게 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 네. 저한테 영향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사촌 언니가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 2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뭐 선교 편지 같은 게 사진이랑 같이 날아오는데 과테말라가 사실 굉장히 생소한 나라였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 어디서든 살아갈 수가 있구나. 지구 어디서든 어떻게든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눈을 띄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성인이 되면 나는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제 미래에 대한 국경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든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중국어 수업을 1년 동안 들었어요. 중국어를 회화 위주로 배웠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처음 보는 언어들을 사용해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거기서 큰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아예 특성화고를 가자. 왜냐면 둘째 사촌 언니가 저한테 해준 말이 지금 너 얘기 들어보면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게 목표가 아닌데 너가 인문계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너한테 집중을 안 해주실 거다. 왜냐면 학교에선 좋은 학교 보내는 게 목표니까. 첫 번째 그게 있었고 언니가 저랑 5살이 차이가 나요. 근데 언니가 내 친구들도 그냥 저냥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간 친구들이 있는데 적성이랑 안 맞아서 전공이랑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대학이 꼭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너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걸 배워봐라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럼 아예 중국어 학과가 있는 관광고등학교를 가야겠다까지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선생님이 저를 좀 설득하셨죠.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홀린 듯이 인문계 고등학교 맞아요.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뭔가 10대 때 내 결정대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맞아요. 그때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맞아, 어른들이 아니라고 네,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덕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영어 수학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 유학, 워킹홀리데이, 이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해외생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데 너가 살고 싶은 나라에 살려면 이런 비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민 이런 걸 하려면 그 나라에서 유학을 한 다음에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루트다. 현실적인 그러네. 것들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촌 언니의 영향으로 있던 나는 어디 나라에서 살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분 얘기를 듣고 그러면 비자는 어떤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게 유학 후 이민이라는 거는 굉장히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너가 살고 싶은 그 나라랑 결이 잘 맞는지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로 장기로 여행을 가보거나 아니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셔서 딱 정립이 된 거죠. 그러면은 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이 나라 저 나라 살아보면서 나한테 맞는 나라를 찾고 유학을 하고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이민을 해야겠다라는 진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빨리 어떤 길을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그렇게 이제 나는 이렇게 정했어.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이제 주변 어른들이 다 이제 생각이 같진 않잖아요. 당연히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갔으니까 대학은 가야지 약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죠. 저는 크면 해외 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해외 나가서 살고 싶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냥 가?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한테. 근데 너가 20살 때까지만 지원을 해줄게. 그 이후로는 네가 해봐. 어쨌든 오케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사실 어쨌든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다들 막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있던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해외고 그러려면 영어가 정말 중요하니까 영어 공부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문학 시간에 관동별곡 진짜 마디마디 막 다 쪼개가지고 분석하고 있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학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나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학교 때 배우는 거는 너가 살면서 다 쓸모 있는 지식이니까 그냥 쓸모 있는 지식 듣는다고 마음 편하게 먹고 그렇게 수업을 들으래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그래도 좀 자유롭게 했어요. 공부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저는 그냥 다 들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한을 안 둬도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게 먼저인 거예요. 대학을 가는 것보다 다양한 걸 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는 게 좀 저한테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고 싶은 거에 더 집중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원래 교육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들으면서 막 들어요. 근데 K 학창 시절은 대부분 이제 목표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거에 관심이 있어도 담임 선생님이 나는 이쪽을 더 하래 이러면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경우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다이애님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혼자 내가 독립 자금을 좀 모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알바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랬다던데 네. 고등학교 때. 네. 제가 그때 네이버 블로그 글들을 네. 다양하게 봤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유튜브가 이제 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생활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워킹홀리데이를 간 분들이 그냥 자기가 다 초기 자금 모아서 가더라고요. 20대 언니 오빠들이니까. 자기가 모아서 가서 정착해서 거기서 일하고 뭔가 그곳에서의 나의 삶을 세워나가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나는 게 다른 반 친구였는데 미술 쪽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서 자기가 알바를 해서 자기 미술 학원비를 자기가 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부모님의 도움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저는 그래서 뭔가 좀 당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 돈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송탄 출신이거든요. 거기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아, 송탄. 네네. 그래서 미군 부대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첫 알바를. 근데 그때 미군 분들도 오시고 한국 북군 분들도 오셨는데 항의 전화가 와요. 아니 1시간이 다 돼갔는데 왜 안 오냐고 영어로. 그거를 대답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래서 We are delivering it. 배달 중이에요. 되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리저리 치이는 경험도 했던 것 같아요. 미리 그런 거 경험을 했네요. 영어를 쓰는 그런 환경에 내가 일부러 놓여서 그러니까 알바도 내가 독립자금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영어를 좀 써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었구나. 맞아요. 저는 좀 주변에서 기회를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기회라고는 다 이제 입시하는 친구들을 위한 기회들이었고 그래서 유학 박람회 같은 데 가서 팜플렛 받아오고 펼쳐놓고 어느 나라 가지? 막 괜히 대학 설명 읽어보고 그런 시간을 진짜. 노력들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보통 막 부모님 손잡고 맞아요. 오거나 그럴 텐데 혼자 그런 유학 박람회 뭐 유학원 막 이런 게 찾아다닐 때 거기서 또 반응이 달랐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 이제 유학원 상담을 가면 거기에 유학 예상 시기가 있어요. 3, 4년 후, 4, 5년 후 거기다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유학을 가고 싶은 거니까. 근데 수익이 들어올 일이 없는 거잖아요. 유학원 입장에선. 그리고 나중에 한다고 하고 그쵸. 혼자 왔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실 주체적으로 이제 움직여서 도와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셨고 그래서 그냥 제가 검색해서 갔어요. 가서 상담을 받고 그래서 잘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뭔가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그냥 자리를 옮겨 가신다거나 좀 씁쓸한 거예요. 되게. 어떻게 기가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죽을만 했죠. 근데 뭐 어떡해. 나는 팜플렛 챙겼으니까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내고 어머니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야 그렇게 했으면 엄마를 불렀어야지. 왜 날 안 부른 거야? 라고 하시길래 아니 엄마는 일을 해야지. 나는 엄마가 일을 하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은 거고.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상황에서 주어진 게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안 되면 내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살짝 그런 느낌. 그 마인드가 너무 좋다. 다들 뭐 금수저라 좋겠다. 뭐 부모님이 다 해줘서 좋겠다. 나는 내가 혼자 왜 이렇게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해야 되지? 막 이런 불만을 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내가 뭐 어학연수는 못 가도 송탄에서 일하면서 내가 진짜 영어 쓰면 되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만의 국내 어학연수를 했어요. 그러네. 핸드폰 설정 다 영어로 바꾸고 아, 학교 시간표가 있잖아요. 네. 영어로 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좀 영어로.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내 주변에 스스로 세팅을 하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따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아, 저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영어가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조용히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어도 될까요?를 양해를 몇 분한테 미리 구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 전념을 했죠. 그런 게 진짜 너무 당차 보여요. 네. 어떻게 이렇게 고등학생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너무 놀라운데 어쨌든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점 이제 확고해지는 네, 맞아요. 그런 과정들이었네요. 그렇게 해서 막 선택한 게 호주 워홀이었잖아요. 네. 꿈에 그리던 어떤 생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미래가 나에게 펼쳐지겠지? 이렇게 상상하던 게 있었을 것 같아서. 아, 저도 뭔가 그냥 빨리 구직해서 외국인 쉐어 살면서 음. 영어 많이 늘고 그런 게 제가 생각했던 라이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주말 같은 때 바닷가로 서핑을 떠난다거나 뭔가 그런 여유도 좀 로망? 있겠지? 네네, 여유도 좀 있겠지 했는데 구직하러 발품을 팔아야 했죠. 네. 근데 실제 현실은 또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영어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갔어도 맥도날드 저기 점원분이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게 빠르셔서 악센트도 있으시고 내가 평생 배워왔던 영어는 미국식 영어인데 호주식 억양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정말 다민족 국가여서 필리핀 발음, 인도 발음, 그치, 맞아. 뭐 아일시 발음 이게 다 다르니까 적응을 하는데 좀 귀가 트이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좀 인종이 다 다르다 보니까 특정 인종이랑 지내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좀 거기에 대한 이해하고, 귀가 그치.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제가 거의 가자마자 구직을 시작을 했거든요. 일단 내 유학 학비를 스스로 벌어보겠다는 게 목표였으니까 이 집 저 집 들어가서 제 이력서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구직을 하고 있다고. 근데 다들 뭐 그냥 미소로 화답을 해주시긴 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곳들 뭐 카페나 이런 네, 거? 카페 처음에 갔을 때는 카페나 레스토랑 쪽으로 굳이 힘을 썼어요. 근데 어떤 스시집에서 너 근데 여기서 일 시작하면 우리는 현금으로 15불부터 줘 이러는 거예요. 그때 최저 시급이 20 몇 불이었는데 거기서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그걸 확 깎아서 15불부터 줄게. 그리고 너가 3개월 동안 너가 그렇게 일을 잘 하면 16불로 올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너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 뭔 소리야. 내가 일자리 줄 테니까 뭐 약간 이런 네.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실망했던 것들도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언제쯤 이게 좀 자리를 잡고 내가 생각한 대로 좀 돈도 벌 수 있게 되고 네. 약간 이랬어요? 이게 그 처음에 2주 동안 한 카페 레스토랑 구직 시도를 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 그때구나. 제가 호주 갈 때부터 이미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해서 호주에서도 이제 락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식당들, 카페들 다 문을 닫아요. 근데 우연히 어떤 호주에 사시는 여성분이 지게차를 몬다는 영상을 봤어요. 그걸 보고 이거다. 그 일을 하면 괜찮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레스토랑 카페 말고 이쪽으로 틀어야겠다 하고 그 영상을 본 날 바로 학원을 결제를 했어요. 호주에는. 네. 그런 걸 또 가르쳐주는 학원 있나요? 네, 그 자격증 따는 학원 같은 게 있어서 거기 가서 필기 시험도 보고 그 연습하고 실기 시험도 보고 근데 학원 수업을 다 들었을 때쯤 호주 락다운 이런 게 다 시작이 돼서 집 밖을 못 나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이센스 발급 기간 한 달 정도를 뭐 기다려야 했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됐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고 그러니까요. 어떡해. 제가 아는 친구들이 80~90%는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거나 그래. 있던 곳을 떠난 그런 선택을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게 오페어라는 일이었어요. 이게 아기들 봐주면서 숙식이랑 약간의 급여를 제공받는 일인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꿈을 찾아 헤매면서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해외 서적 관련된 건 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독일 오페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오페어라는 게 유럽에서 좀 더 사용하는 제도래요. 왜냐면 유럽은 다 국가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살고 싶으면 그냥 그 집에서 숙식 해결하면서 애를 조금 봐주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호주에도 오페어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호주에도 오페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썼죠. 나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나 드럼도 할 수 있고 기타도 할 수 있어. 내가 애들한테 잘 알려줄게. 막 그런 경험들을 다 써서 오페어로 한 3개월 정도 지냈어요. 진짜 또 거기서 어떻게 또 방법을 찾고 그리고 뭔가 그렇게 간절한 시간을
거쳐서 호주를 왔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한국을 간다는 건 제 옵션에 아예 없었어요. 난 여기서 어떻게든 맞아. 살아남겠다가 있었죠. 다들 그런 선택을 할 때 나는 어떻게든 여기에서 네. 더 있어야지 하면서 네. 그러다가 지게차 일은 이제 언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받고 그쪽으로 계속 구직을 시도를 했어요. 그거 하려고 시골로 이사 갔다가 거기서 막 이력서 내면서 다른 일도 하다가 또 도시로 나왔다가 우연히 이제 갔던 농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걸 경력 삼아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됐죠. 대단하다. 근데 그 전에 뭐 그런 걸 몰아보거나 했던 경험이 없었잖아요. 없어요. 사실 장롱면허였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연습할 기회가 생겼을 때 처음에 이제 농장 주인한테 한번 타보겠다고 했어요. 아, 나 자격증 있는데 한번 타봐도 될까? 그리고 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했던 기종이랑 달라서 이것도 좀 헷갈렸고 너무 오랜만에 앉다 보니까 저를 막 비웃더라고요. 옆에서. 운전도 야, 못하는데. 야, 나도 자격증 없는데 너보다 잘 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바싸바 했죠. 아, 그럼 내가 쉬는 시간에만 연습해도 될까? 내가 근무는 다 할게. 그러고 쉬는 시간에 에너지바 먹으면서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든 연습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냥 운전도 오랜만에 하면 장롱면허였다가 하면 진짜 쉽지 않은데 지게차라는 게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쵸. 운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들도 막 익혀야 되고 네. 막 되게 험해 보이잖아요. 그게. 네. 근데 어떻게 또 그거를 그냥 나도 해볼래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어렸을 때 오빠가 운전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트럭을 모는 게임이 있어요. 아. 지게차를 몰 때 조이스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막 인형 뽑기 할 때도 조이스틱 쓰잖아요. 그래서 되게 게임하듯이 네, 게임을 현실에서 하는 것 같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다가 팀 리더까지 됐다면서요. 맞아요. 지게차 경력을 한 1년 가까이 쌓았고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사실 건설 현장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호주 쪽이 그런 기술 직종이라던가 블루칼라 쪽이 급여가 괜찮아서 그쪽으로 생각을 했고 전기공들을 돕는 역할로 처음엔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고 장비를 몰았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기사로 먼저 채용이 된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좀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랑 뭐 매니저 분들이랑 소통을 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장비 기사를 엄청 많이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이 주어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상사분들이랑도 좀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야 됐고 거기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인상을 드린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있던 팀에 이렇게 자리가 났는데 거기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돈 좀 잠깐 모았다가 돈 생기면 떠나고. 여행하러 떠나고 그런 식이거든요.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어요. 누구는 계속 서서 쭉 일을 하는데 누구는 앉아서 30분을 쉬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내 페이스 그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할 수 있지. 근데 일을 왔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팀 리더를 하게 되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팀 리더를 안 하고 싶었는데 얼떨결에 보니까 이제 할 사람이 나밖에 안 남은 거야. 아, 어쩌지 진짜 이 생각으로 팀 리더를 얼떨결에 시작했어요. 네. 리더라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때 몇 살이었어요? 마늘은 22살? 네. 되게 어린 나이에 다들 나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팀으로 그쵸. 일하는 사람들도 그쵸.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 같은 것도 있었어요. 되게 저랑 트러블이 있던 분이 있는데 뭔가 일의 방식이 안 맞았어요. 이제 팀이 해온 방식이랑.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렸죠. 아 이건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저한테 야 그건 한국인 방식이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호주에서 이걸 배워서 여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호주 방식인데?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살짝 좀 그런 식으로 뭔가 긁어내려고 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조절해가면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되게 맞아요. 힘들었었어요. 그 시기를 좀 어떻게 좀 버텨냈었는지 제가 그때 하루 10시간씩 주 6일을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또 사이드 프로젝트로 유튜브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 가면 진짜. 저녁 먹고 바로 편집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려놓은 일이 있으니까. 협업을 그때 해야 되는 시기랑 그런 것도 그 있고. 팀리더 초반 적응 시기랑 겹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회복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언제 하루는 제가 팀리더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며칠 안 됐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다른 작업이 다 중단이 돼서 30명 넘게 저희 팀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는 아직 지금 소규모 팀도 적응이 잘 안 됐는데
그 부담감이 너무 심했어요.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상사들이. 지금 바로 이제 일이 내려온 게 없으니까 누구는 그냥 앉아서 놀고 있고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거든요, 그 부담감이. 그 또 제가 정말 친했던 프랑스 친구가 호주에 잠깐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러 가고 싶은데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해온 거를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고 내 정말 좋은 친구한테 인사를 하고 오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이어리에다가 글을 쓰는 편이에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쓰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개 있나 한 3개 정도 써봐요. 그리고 그중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내가 지금 책임감이 이렇게 있고 내 개인이랑 이렇게 부딪히는데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출근버스를 탔어요. 누가 툭 치면 진짜 울 것 같은 거예요.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말이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진짜 입 열면 바로 울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혼자 울다가 근무로 나가야 돼. 그것도 재료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멘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사분을 이제 무전기로 불러서 나는 지금 일할 상태가 아니다.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집에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프랑스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딪히는 상황일 때 내 우선순위가 뭔지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를 딱 30분 정도 볼 시간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숙소에서 공항까지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 데려다 주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갔다 오면서 나한테 우선순위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팀 리더가 되고 하니까 이제 돈은 그래도 많이 해결됐겠네요. 그쵸. 경제적인 부분은. 네. 그래서 제가 그 저축용 계좌 이름을 My Dream으로 해놨어요. 호주는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4번씩 월급날의 기분을 느끼면서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축용 계좌 이름이 그렇다 보니까 좀 금융치료가 2배로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게 늘어날수록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맞아요. 확률이 내 꿈에 높아지고 거기로 다가가는 느낌이. 그게 그러면은 유학 자금으로 계속 모았던 거죠. 맞아요. 사실 시골에 있으면 돈 쓸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워홀을 마무리를 했었던 거예요? 유학 학비가 한 1억 정도 나오거든요. 호주 간호 유학을 하고 싶었고 그 정도라 이제 학교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네, 하고 마무리를 했죠. 그게 몇 년 정도 일해서? 3년. 3년을 그렇게 네. 일해서. 그래서 많이 일할 때는 진짜 12시간씩 6일을 때로는 7일을 막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차곡차곡 모았죠. 추가 수당이나 뭐 이런 것도 추가 수당이 쏠쏠해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이제 유학 생각하고 어를 한다고 했었지만 해보면서 뭐 다른 꿈을 찾았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를 좀 찾기 위해서 사실 대학을 안 가고 그런 선택을 해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간호사라는 그 진로를 정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블로그들을 다양하게 봤는데 각 나라에서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부족 직업군이 있는데 거기에 간호사가 항상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간호사가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고 호주 워홀을 하면서 그냥 다양한 일을 뭐 운전이라던가 아니면 호텔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런 리밋을 두지 않고 했던 게 나는 지금 한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경험이든 하고 싶었거든요. 쌓고 싶었고 그래서 일을 해보는 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서비스업은 못할 것 같다. 해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빵집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진상분들도 그렇고 좀 힘들었어요. 맞아, 쉽지 않아요. 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서비스업은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유튜브 편집을 그래도 지금 한 3년 해왔으니까 나는 뭔가 컴퓨터로 하는 일을 하면 되겠다. 콘텐츠 쪽으로도 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IT 학과를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결정을 하고서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간호사 하시는 분들께 연락을 해가지고 몇 분 여쭤봤어요. 커피책 같은 걸. 네, 어때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고 했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뭐 힘든 일이어도 하다 보면 하게 돼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제가 호주 어울하면서 진짜 힘든 일을 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뭐야 별로 안 힘들겠네. 그것도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겠네. 할만하겠네. 그러면 간호를 한번 해보자 하고 간호를 시작을 했죠.
근데 적성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다행이다. 그럼 그걸로 이제 진로를 정해서 그때부터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시를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이미 대학 갔고 뭐 취업한 친구도 벌써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와중에 이제 나는 이제 뒤늦게 이제 입시를 시작을 한 건데 그럴 때 어땠어요? 좀 불안하거나 하진 않았는지. 일단 호주를 왔던 선택부터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 다니는 시간에 제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대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이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 시간에 뭐 과제하고 사람들 만나고 뭔가를 배우는 시간에 나도 그만큼 뭔가를 쌓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간 친구들과의 차별점이라면 나는 호주를 가니까 영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호주 갈 때 영어 목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더라도 영어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해놓자 였고, 두 번째는 내가 언젠가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을 하게 된다면 대학 강의를 듣는데 문제가 없게 하자. 그렇게 큰 두 개의 목표가 있었어요. 어를 하면서 네네네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자투리 시간이 있으면 항상 공부를 하려고 했고, 출퇴근하는데 2시간이 걸리면 자차 운전을 해야 될 시에 차 안에서 막 쉐도잉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호주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뭐 도피가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인생 포기했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내가 뒤처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친구들이 뭔가를 쌓아가는 동안 나도 그냥 뭔가를 쌓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대학교를 준비를 할 때 사실 호주 대학 입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일단 영어 시험 점수를 내야 했고 그 내신 점수를 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5년 만에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5년 동안 너는 뭘 한 거냐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5년 동안 제 꿈을 쫓아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서 레터를 보냈고 그게 승인이 나서 학교를 이제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호주에 있는 네. 간호학교를 다니게 됐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의 지원을 안 받고 이제 네. 내돈내산으로 시작한 유학인데 일할 때도 되게 갓생을 살았는데 유학을 하면서는 더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많이 바빴어요. 그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뭔가를 놓치는 게 너무 저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거라던가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려고 했고 외부 활동도 나갔고 그 와중에 주에 3일 정도 근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학교 과제 해야 되고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명언들을 좀 방 곳곳에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많이 쓰는 노트북에 붙어있는 문구가 You can't cry about having a lot on your plate when your goal was to eat 이거거든요. Having a lot on my plate가 뭔가 나 바쁘다는 걸 얘기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너가 바쁘고 싶었으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언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뭐 체력적으로도 뭐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건 내가 원했던 거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이게 평생 가지 않을 거 알았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돼서 바쁘지만 이게 나한테 결국엔 도움이 되는 일이고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후회도 내 몫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 방문에 딱 눈높이에다가 붙여놨던 게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반복해 였거든요. 제가 뭔가를 미뤘을 때라던가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던 거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걸. 그래서 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항상 나갈 때마다 눈에 보였죠.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계속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그런 글들로부터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과가 좀 어땠어요? 2개로 좀 나눠질 것 같은데 제가 한때는 야간 근무까지 했거든요. 호주에는 간호 학생들이 실습을 마치면 예를 들어서 요양원 실습을 마치면 요양원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 실습을 마치면 병원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간호 커리어 관련된 걸로 일을 계속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때는 그래서 번 돈 썼죠. 그때 이제 모아놓은 거를 썼고 네. 제가 그거예요. 나도 성적 장학금 그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못 받으면
난 이만큼 다시 공부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1학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학교를 몇 개월 늦게 시작해서 6개월 안에 모든 걸 1학년 과정을 끝내야 됐거든요. 정말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 학점이 0.1점이 부족해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나를 채워나가야겠다. 그래서 학교 활동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성적은 그럼 적당히 받아놓고 다른 외부 활동들 같은 걸로 내 이력서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집중과 선택. 나는 공부머리는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과 얘기로 돌아가면 밤에 일을 해야 했을 때는 낮에 그런 일과 과정들을 다 끝내고 밤에 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병원이 좀 더 좀 여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를 쓸 수가 있어요. 옮겨 다닐 수 있는 걸로. 그래서 병원 일을 하면 제가 보는 집중 환자분들이 계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으신데 자꾸 병동 밖을 나가시려고 하시거나 그런 분들 아니면 뭐 넘어질 확률이 큰 몸 상태이신데 좀 뭔가 선망 증상이 있으셔서 자꾸 막 움직이려고 하시거나 그러면은 보고 있다가 이제 정식 간호사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보조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방 앞에 앉아서 제 과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 이거 지키고 앉아가지고 네. 내 시간을 조금 쓸 수 있구나. 네네네. 그리고 밤 시급이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돈도 좀 더 벌고 과제도 하고 일석이조잖아. 이렇게 살짝 좀 미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제 체력 생각 안 하고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굴 네. 돌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못 돌보는 네. 시간들이 네. 계속 쌓이면은 네. 너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조정을 했었죠. 그래서 최대한 밤은 무조건 자는 시간이고 오후 시간에 근무하는 걸로 해서 오전 시간에 내가 집중해서 끝낼 수 있는 것들을 끝내는 걸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런 시간 배치들을 할 때 내 머리가 언제 제일 잘 돌아가는지 생각을 해서 뇌 효율을 좀 고려해서 배치를 했고 오후 근무 쉬는 시간 때쯤에 이런 책을 쓰는 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와중에 맞아. 책도 썼으니까 대체 어떻게 한 건지. 그렇게 하면서 뭐 병원에서 실습도 하고 맞아요. 하니까 아까 뭐 간호사 일이 좀 나한테 다행히 맞았다고 했는데 어떤 지점들이 좀 이제 옆에서 보고 또 내가 해보면서 이거 좀 내 계속 직업으로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첫 실습을 갔던 곳이 요양원이었거든요. 거기서 어떤 일본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치매가 오면 내가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었어도 그 언어들을 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어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랑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일본인 근무자가 올 때만 이제 소통이 잘 가능했다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일본어 수업을 들었었어요. 학교에서 6개월 정도. 그래서 가서 이제 자기소개를 했죠. 일본어로. 제가 딱 아는 몇 마디 있는데 그걸 하니까 저한테 일본어로 막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항상 혼자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언제는 한번 여유 시간이 조금 생겨서 그분 방에 따로 찾아갔어요. 귀여운 일본 여자아이가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가 있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재롱 잔치 좋아하시잖아요. 그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네, 그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일본어 수업 때 배운 막 기초 회화가 담긴 일본어 노래 그런 거를 다 불러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근데 그때 나는 되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양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좀 외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잖아요. 그쵸, 아프면. 네. 근데 그런 시간 중에서 내가 저분이 한 번이라도 더 미소를 띌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좀 큰 기쁨을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 실습을 갔을 때 어떤 분이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동갑인데 그 친구 고향에서 마약 문제가 있었고 그 친구는 마약을 끊어내고 싶어서 먼 지역으로 혼자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병원에 오게 됐는데 병문안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그 친구 생일이었어요. 동갑이니까 동질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밑에 층에서 이제 작은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걸 사와서 그 친구 방 안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다른 학생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살짝 이렇게 웃어요. 그런 게 저한테 되게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던 아프면 끝이다. 그니까. 그게 너무 눈앞에서 보이다 보니까
내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게 빈도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 자신을 좀 푸시하는 게 있어서 저한테는 중요한 가치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요양원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생을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소개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했었고 어디서 막 피아니스트로 시간을 보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다 기억을 못 하시고 있는 걸 보니까 삶이 그냥 행복으로 차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하면서도 삶의 목적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막 지게차 운전하고 막 이런 약간 현장에서 좀 험한 일들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 다른 일이긴 하지만 좀 그런 데서 겪은 막 사람과의 관계나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을 먼저 겪어본 것들이 뭐 도움이 좀 그래도 됐어요? 어땠나요?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경험을 했다 보니까 힘들어 봤기 때문에 최악의 점이 높아진 거예요. 아, 어느 점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는 나한테 너무 힘든 거. 그게 확 높아져 버렸다 보니까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운 날에 시원한 곳에서 일을 하고 추운 날에 따뜻한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게 되게 사소한 걸 수 있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것들을 했다 보니까 그냥 내 일상에 대한 감사함이 제일 높아진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물론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한국에서 간호대를 나와서 경력을 쌓고 호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그 나라에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하지만 뭔가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무작정 나온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 덕에 시골에 살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영어가 꽤 잘 들리는 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응하는 것도 좀 더 쉬웠고 뭔가 유머 코드라던가 그런 스몰톡을 하는 문화 같은 게 저한테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이랑 소통이 더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더 즐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뭔가 다양한 일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막 흙 만지고 그쵸, 일하다가 이제는 병원에서 막 다 살균 해야 되고 다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저한테 항상 뭐가 남더라고요. 그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일을 하는 태도라던가 깨달았던 그런 배운 점들이라던가 그런 게 결국에는 저한테 남아서 제가 앞으로 하는 것에 영향을 어떻게든 미치더라고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걸 지금 내가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나만 이런 길 가도 괜찮을까? 외롭다. 거기서도 뭐 친구도 없고 혼자 간 거니까 그런 거 분명히 느꼈을 것 같고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거는 결국 내 자신인 것 같아요. 다이앤님의 뭔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더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 선택 앞에서 내가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뭐 분위기나 환경 때문에 선택하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런 선택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영감이 될 것 같은데 한국에는 여전히 좀 정답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좀 많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남들이랑 좀 다른 선택을 내가 하고 싶어. 나도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해도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이라고 하면 그 남들이 사실 내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지 않은 걸 내가 선택하려니까 되게 뭔가 외롭고 고독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호라면서 정말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게 더 궁금했어요. 다들 배경이 달라요. 다 자란 지형, 날씨 다 다르고 다른 전공을 했고 호주를 온 이유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걸 좋아했어요. 너는 여길 왜 왔냐고. 왜 왔니? 이전에는 뭘 했었냐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세상은 진짜 너무 크고 사람 너무 다양한데 거기서 단지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선택이 두렵다는 게 되게 작은 선택이구나. 되게 시야가 좁았던 거다. 네네네. 저한테도 되려 물어봐요. 그럼 너는 여기 왜 온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걸 알고 싶었어 라고 하니까 다들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아, 너 잘한 선택이야. 네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서 좀 확신이 생겼어요. 그게 사실 지나고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내가 있는 풀이 작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던 거지. 이거 범위를 크게 보면 나 같은 고민하는 친구들 전 세계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게 그게 인생의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묘미? 그러니까 남들이 정해놓은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를 꼭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서도 그런 걸 다양하게 보여주지만 이렇게 다혜님처럼 아니면 다혜님이 만났던 사람들처럼 내 주변만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내 가능성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운데 다양한 사례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상상도 더 커지고 내가 맞아요. 꿈꿀 수 있는 것도 커지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맞아. 살아도 되는구나. 맞아.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많은 분들한테 그런 레퍼런스 중 하나로 했으면 좋겠고 꼭 뭐를 가라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꿈꾸는 게 있다면은 그냥 어떤 선택이든 한번 해봐라. 책 제목처럼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거든요. 네. 그게 What you're not changing, you're choosing인데 당신이 바꾸지 않는 건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변화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저런 걸 좀 더 잘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좀 더 돼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뭔가 생겼을 때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그런 걸 한 번씩 변화해가는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하면 하루에 진짜 뭐 단어 5개라도 더 외우기. 아니면 운동을 잘하고 싶다 하면 뭐 밖에 나가서 10분 걷고 오기라도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선택을 해야 나중에 갔을 때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쌓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내 꿈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선택들이 꿈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거창한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씩 따라왔더니 그냥 원하는 결과가 맞아.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냥 맞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 마음속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조금씩 나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이제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 그 커넥팅 더 다츠라고 맞아요. 제가 항상 맨날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냥 진짜 그 순간에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연결될지 내 꿈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지게차 하고 있을 때 내가 진짜 간호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든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힘들 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점들을 찍어 나가는 마음으로 힘들었던 순간들을 버텼거든요. 그런 게 다시금 떠오르면서 다시 용기가 나는 것 같은 나도 또 하나의 점을 또 한번 찍어보고 싶다. 맞아요.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유학을 끝내고 네. 공립병원? 네, 맞아요. 네, 취업을 성공하셨다면서요. 네. 축하합니다. 그것도 근데 뭐 바로 된 거예요? 아니면 좀 그것도 네. 제가 면접을 좀 잘 봤어요. 연주도 잘 봤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병원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병원인데 난 여기야 아니면 갈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왜요? 골드코스트가 살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호주 오기 전에 다른 친구들이 난 대학 가면은 이제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호주 가면 이제 서핑하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일하느라 서핑을 못했잖아. 많이 못 탔거든요. 근데 골드코스트가 해안가 도시이고 네. 서핑으로 되게 유명해요. 네.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성격이 좀 좋아요. 잘 웃어주고. 그래서 호주의 다른 큰 도시를 가봤는데 사람들이 되게 도시니까 차갑고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헤헤거리면서 이제 따뜻한 바닷가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무조건 이제 골드코스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워홀을 하게 된 것도 내가 이 나라, 이 도시에 맞는지 그런 것도 살아봐야 아니까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 쌓여가지고 나에게 맞는 지역이 어딘지 이런 것도 맞아요. 알게 되고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삶의 모습도 이 공간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완전.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셨고 네. 어쨌든 취업에 성공을 해서 이제 진짜 간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을 할 거잖아요. 해야죠. 네. 또 새로운 여정이 또 펼쳐질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가장 기대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꿈,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게 또 어떤 거가 있는지 또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간호사로서 적응을 해가면서 간호사로서의 경력이 쌓이면 보이는 시야가 더 넓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에서 이거를 어떻게 또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보고 싶기도 하고, 간호사가 좀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이거 이외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뭐 꾸준히 하고, 그냥 뭔가 그때그때 흥미로운 것들이 생기면 저는 그걸 풀어주고 싶어요. 주저하지 않고 네. 선택하고 싶다.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호기심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호기심을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그게 없어진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없어졌던 호기심이 생각이 나면 그게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많이 풀어주면 많이 풀어줄수록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기는 흥미들을 잘 들어주고 하나씩 해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됐을 때 또 어떤 좌충우돌이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있겠죠. 그런 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다이앤님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내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툴박스 콘텐츠로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나다운 선택을 좀 도와준 도구들은 이제 툴박스 콘텐츠로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맞아요. 뭔가 내 힘으로 내 선택을 좀 옳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들어봤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게 망설여진다거나 후회되는 어떤 못 해봤던 그런 것들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 댓글로 좀 나눠주시면 다이앤님 또 오셔가지고 네, 약간 올게요. 대대 또 달아주실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사회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원하신다면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 툴박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 콘텐츠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인터뷰로 만나고 다이앤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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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